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동영상 하나를 찍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트남에서 많은 또 사업을 하고자, 또 개인 사업,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쪽에서 뭔가를 해보자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많은 생각과 또 여기저기 많은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고 오셔서 뭔가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그런 쪽에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잠깐 또 한 20년 산 또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의 생각과 지금 현 상황이 어떤가, 이 베트남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동영상을 또 켰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이제는 와서 내가 뭘 알아보고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는 상황하고, 또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부닥쳐서 하는 상황하고는 상당히 틀린,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또 경험이 또 없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인터넷이든 어서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한 거하고 전부 틀리다, 내가 또 생각한 거하고 또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게 머리에 지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첫째 예로 요번에 한 십몇 년, 한 15년, 16년 이렇게 된 동생이 현지 애인하고도 오랫동안 사귀다가 그 현지 여성하고 결혼한 동생이 그 요번에 이제 호텔도 차리게 됐어요. 베트남 로컬 호텔을 이번에 차렸다가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갖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다시 그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다른 현지 베트남들한테 그냥 일단은 그 나머지 기간까지도 자기는 못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싸게 지금 그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호텔을 정리하고 나온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생은 베트남에 온 지도 벌써 한 10몇 년이 됐고, 한 15년 가까이 됐고, 여기 한 3년 전에 오랫동안 같이 사귀어왔던 현지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한 동생이에요. 결혼한 동생이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어느 정도 나는 이 정도 살면서 어느 정도 내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또 현지 여성하고 결혼한 상태고 오랫동안 사귀다가 요번에 결혼한 지는 정신적으로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그러고 그 전부터 사귀어온 지는 벌써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 7년 정도 된 동생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을 하면서 그 동생이 이 현지 이런 큰 호텔이 아니라 방 25개, 30개 미만 이 정도의 미니 호텔을 갖다가, 그 호텔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이게 관광 지역에다가 그런 베트남인들이,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유명한 관광 지역에다가 호텔을 걸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한국인들 이렇게 상대로도 받고 또 현지인들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그런 호텔을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을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또 여행사를 또 이렇게 같이 조인해 갖고, 아무래도 그 이쪽으로 오시는 그런 한국 여행분들을 그 투숙자를 이렇게 받고, 또 그쪽으로 골프라든가 이런 거 갖다 같이 병행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 동생이 그렇게 하다 보는데 크게 남는 것도 없고, 또 어떤 그런 또 그 호텔로만 운영해서 운영이 안 되니까 현지에 있는 아가씨들을 갖다가 조인을 시켜줬는데, 그 아가씨가 어떤 단속에 걸림으로써 호텔에서 문제가 좀 커진 사건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솔직히 커진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도움되는 말도 많이 했겠지만은, 근데 어찌 됐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도 10,000불인가 그렇게 그 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그 10,000불가 정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꽁안들이 요구하는 돈을 그만큼 뜯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아이 동생이 아유 됐다고 그냥 빨리 그거 주고 버리고 그냥 해결하고 그냥 털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주고 그걸 갖다가 끝내버렸는데 거기까지 또 깊게 들어가자 보면은 또 상당히 말이 길어집니다. 예. 또 호텔 대부분 여기서 우리 한국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또 한국 분들이 또 진행하는 호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유튜브나 다른데 이렇게 보니까 뭐 베트남 전국 뭐 특정 지역 어디를 떠나서 이렇게 관광 지역에서 보면은 미니 호텔 같은 거 하고 또 식당 같은 걸 갖다가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호텔만 운영 갖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또 호텔에서 또 아가씨들도 어떤 현지의 아가씨들도 부킹도 해주고 어떤 이렇게 조인도 해주고 또 같이 그런 걸 안 해주더라도 호텔로 투숙을 했을 때 어떤 그게 단속에 걸려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현지에서 베트남 그 지역 공무원들이 여기 한국인이 한다, 뭐 외국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호텔이다 그러면은 주의 깊게 봅니다. 왜? 돈이 되니까 일단 잡으면 뭐 하나 꼬투리 하나 잡으면은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번에도 그게 큰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걸 갖다가 너무 또 이쪽에서는 또 겁을 먹고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도 맨 처음에는 뭐 3,000불 요구하다가 3,000불에서 애들이 또 쉽게 줘버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5,000불로 뛰었다가 5,000불에서 10,000불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거저거 끝으로 잡고 계속 들어와라 동생 뭐 같이 네 와이프가 뭐 베트남 사람이지만은 네 신랑이 한국 사람이고 너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들어와라 그렇게 겁을 주면서 주접을 떨고 그 여기가 공산당 나라 아닙니까?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꽁한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로 10,000불 주고 결국은 뭐 알죠? 해결 아니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뒤로는 애가 질렸다고 아주 이거는 뭐 자기 베트남 현지 여성이 자기 와이프지만은 그래도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해줄 줄 알고 뭐 할 줄 아는데 오히려 일반 여성들이나 현지인들이 더 모릅니다. 그런 거는 그런 쪽에 계통에 빠삭하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10,000불 뜯기고 어떻게 돼서 뭐 해결은 됐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준 금액이 아무튼 이것저것 아무튼 뭐 공갈 협박을 해갖고 어차피 지네들이 뜯어냈으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 현지 지역에서 그 꽁안에 기본 타켓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인이 뭐 이런 거 한다는 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뭐 내 앞으로 하지 말고 아예 와이프라고 내가 관여를 안 하고 조용히 하던가. 또 그런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동생이 그런 쪽에서는 좀 미비한 것 같았어요. 이거 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었지만 이런 얘기보다도 이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많으니까 또 이 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 상당히 많다고 봐요. 솔직히 뭐 직접적으로 뭐 이런 뭐 식당이라든가 무슨 모든 기타 등등의 뭐 이렇게 현지에서 뭔가를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어떤 그런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은 악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쪽에서 결혼했다, 자기 애인이 있다 이런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어서도 안 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베트남 여기 현지 우리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니까 자기 애인이 베트남인이니까 뭐 해결해 주겠다?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보다 더 몰라요. 우리가 막 알아갖고 이것저것 여기저기 뭐 이쪽에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문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모릅니다. 현지인들이. 예, 전문적인 그런 쪽에 있는 애들 빼고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아, 우리 와이프가 현지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자기보다 낫지 않겠나 싶어서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그 통역이나 뭐 이런 거 빼고는 저 다른 거에서는 전혀 뭐 모르다시피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웠던 거는 뭐냐면은 이 동생은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이렇게 와이프하고 결혼해갖고 좀 나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까 해서 솔직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얻어보고 뭐 이랬는데, 다른데 이제는 이거를 이제는 그 나머지 기간,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자기 남아있는 계약 기간 동안은 도저히 못해갖고 또 직원들이 또 매일 말썽 피고, 현지 직원들이, 이제 뭐 월급 올려달라, 뭐하다, 이런 걸로 꼬투리 잡고, 뭐 조금 힘들다, 이지랄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도저히 자기는 이제는 집 실적을 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거는 돈이고 나발이고 간에, 질려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자기 와이프한테 많이 실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야, 그런 거 실망할 필요 없다. 현지인이라 해서 뭐 어떤 그런 호텔 운영 방식이나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잘 모른다. 왜 그런 걸 갖다가 이런 걸 운영해갖고 쭉 경험이 있는 그런, 와이프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여성을 그 동네에서 만나고 그런 여성을 만난 건데,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근데 좀, 나도 좀 실망스러운 건 있다. 왜? 현지인이고, 여기 현지인 아니에요. 와이프가? 그러면 주위에 그걸 얻었을 때 주위 사람들한테 그 주변에 있는, 거기가 뭐 호텔이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유명한 관광 그 단지에 있는 또 미니 호텔들이 그 많이 형집돼 있고 형성돼 있는 몰려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그런 또 미니 호텔이었거든요. 그 현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많이 들어오는 데예요. 그러다 그러면은 와이프가 그걸 얻을 때 주위에 있는 그 호텔, 같은 업종을 하는 그 미니 호텔 그 주위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야, 여기는 보증금이 얼마나 들을까? 같은 베트남끼리 잘 알려주고 저기 하거든요. 그러면 와이프가, 야, 여기가 니네는 얼마, 여기 보증금 얼마에 들었냐, 가게세는 얼마냐, 대충 이렇게 알아보고 그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상식 밖으로 그런 걸 갖다가 자기 와이프라고 그래서 그런 걸 막 알아봐주고 실질적으로 막 주위에 다니면서 여기 뭐 가게세가 얼마냐, 가게세가 보증금이 얼마냐, 그런 걸 갖다가 솔직히 이렇게 딱 알아봐갖고 이렇게 추라이를 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내 거짓말 아니면은 10이면 10, 100이면 100이 없다고 봐요, 나는. 아무리 자기 와이프고 자기 애인이고 간에, 유튜브 보니까 뭐 많이 나오대. 옆에 뭐 애인 끌고 다니고 와이프 끌고 다니면서 주위에 뭐 알아보고, 그런 거 보면은 속으로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왜? 요번에도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가게를 갖다 주위 가게 이제 형태로 넘겼지만은 6, 7, 8, 8월달 석 달은 또 가장 베트남에서 피크예요. 애기들 방학 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1억 30만이 넘는 이 인구가 6, 7, 8월 달이 얘네들 그 애기들 방학 기간이 휴가철이에요.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휴가철. 그러니까 애기들 방학에 맞춰서 전 가족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버스 뭐 이런 거 대절해갖고 1년에 한 번. 그러다 보니까 요때 보면 막 관광차로 해갖고 뒤에 보면 막 고속도로도 꽉꽉 막히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 부르스도 아니야. 지금 6월달이잖아. 6월달이잖아요. 6월달부터 지금 피크 시작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외국인이 오는 거보다도 주위에 이런 그 현지인들이 막 관광버스니 뭐 가족들 바리바리 해갖고 바다든 산이든 산과 들로 바다로 엄청 다닙니다. 그쪽으로 바닷가로 한번 가보세요. 어휴, 평소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이렇게 한번 느낄 거예요. 복잡하네. 휴가철입니다. 6, 7, 8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호텔도 잘 된단 말이야. 놔둬도.
근데도 이 동생이 그러니까 아우 나는 질려갖고 이제는 아우 이건 좀 못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주위에 있는 그 호텔들한테 이제는 물어보고 그 호텔 그 동생이 하는 호텔도 결국은 그 옆에 있는 호텔 쪽에서 남은 기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그 6개월인가 7개월 남았대요. 그 기간을 그 옆에 호텔에서 보증금 주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해간 거야. 왜? 3개월만 해도 답 나오니까 꽉꽉 차니까 걔네들은. 근데 이 동생이 실망스럽고 뭐했던 건 뭐냐, 주변에 그 같은 하는 호텔 똑같은 자기보다도 더 못한 호텔도 보증금을 갖다가 계약금을 갖다가 두세 배를 더 줬단 얘기야. 더 주고 했대. 나중에 진짜 그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는 이런 가게 출하해 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그 기간만큼 이제 옆에 있는 저 베트남 현지인들한테 남아있는 계약 기간만큼 니네들한테 이제는 싸게 준다고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뭐 금방 오더래. 뒤에서 답이 나오니까 6, 7, 8월까지는. 그 다음에 물어보고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온 계약금에 내가 다른 주위의 그런 그 호텔들보다도 2배에서 많게 3배까지도 주면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가게세도 그렇고 그 보증금도 그렇고. 그러면 얼마나 미칠 노릇이냐고.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니까 아니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인데 그런 거 좀 옆에서 좀 도움 좀 주고 이런데 애가 너무 모르더라. 이런 거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남은 계약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남아있는 그런 그 계약 기간 동안 주위에 주위 그 호텔 미니 호텔 같이 했던 그 베트남 사람들을 넘기면서 그걸 알았다 이거야. 그 사실을. 그래서 계약서를 보여주더라. 자기네들 한 거 봐봐라. 미타 게임 이거 봐봐라. 이렇게 계약서 우리는 니네보다 나오는 게 이렇게 이 정도 이게 형성이 돼 있는데 너는 뭐 한국 사람이서 그런지 뭐지 네가 들어온 거는 너무 비싸게 들어왔다. 남들 주위에보다도 2배에서 3배까지 보증금을 주고 가게세를 주고 들어왔다는 게 딱 보여주더래. 그래서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베트남 부인을 갖고 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그래서 애인이 있다고 그래서 아니면 결혼했다고 그래서 부인이 막 이렇게 해서 주위에서 알려주고 뭐 이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야. 같은 자국민끼리는 그 사상이 이렇게 몸에 이런 게 배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냐고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쪽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준비해서 와이프하고도 결혼했으니까 잘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일이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 이렇게 도와주고 옆에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문제가 이렇게 나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서 공안하고 뭐 연관이 돼 있다 그래도 결국은 그 현지 자국민이 할 수 있는 건 없어. 오히려 그 뭐 현지 자국민이 뭐 이렇게 와이프가 도와주는 것보다도 주위에 어떤 그런 같은 공안이니까 공안의 높은 놈들 그런 애들한테 출하의 일처리 벌어지는 게 더 빨라. 걔한테 돈 주는 게 더 빠르고. 그래서 많이 요번에 실망도 했고 많이 자기가 많이 또 이렇게 또 많이 그래도 이쪽에서 한 그래도 15년 이상 살았는데 너무 실망한 게 많다. 그런 얘기를 동생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 내 와이프가 현지인이고 내 애인이 현지인이니까 나를 뭐 이렇게 주위에서 뭐 해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제발 너무 이쪽에서 뭔가를 하는 거에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누누이. 그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동생에 대한 어떤 그런 사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런 동생들은 좀 아무래도 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 예. 아무튼 그래서 짧은 동영상 하나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